자, 내용 정리는 이렇게 칠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요, 근육뼈 대개통의 이 기부 기능적인 어떤 해부학, 그죠? 그리고 어떤 운동학 이런 거와 관련된 지문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골격근을 통해서 운동이 실행되는 원리를 지금 어떤 작용과 지뢰의 작용,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 근육 원섬유 마디의 수축과 관련돼서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골격근의 수축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힘은 뭐라고요? 지뢰의 작용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인체에서 자, 일종 지뢰는 목 근육이 뭐 할 때? 수축해서 턱끝을 올릴 때. 다음에 이종 지뢰는 언제래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해서 발목을 올릴 때. 다음 3종 지뢰는 언제라 그랬어? 팔에 있는 이두근이 수축해서 손을 위쪽으로 움직일 때 나타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눠진 거야? 1종, 2종, 3종의 원리에 대해서 좀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고요. 근육 원섬유 마디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골격근이 수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가 뭐야? ATP예요. 오케이? 이게 ATP입니다. 근육세포에는 ATP랑 크레아틴 인산이 소량 저장되어 있어서요. 자, 이거를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골격근의 수축이 지속되어서 추가적으로 ATP가 필요하면 산소와 포도당과 산소를 통해서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를 해서 ATP를 생산합니다. 이때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체내에 젖산이 발생된대요. 그래서 근육 피로도가 높아진대요. 근육의 피로가 유발된다고 합니다. 골격근의 활동이 끝난 후에 ATP와 크레아틴 인산이 생성돼서 자, 근육세포가 다시 저장되고 누적된 젖산을 분해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되니? 자, 그걸 갖다가 이제 1문단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문단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야? 골격근의 기능, 그리고 길항작용을 제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골격근은 뭐를 한대, 얘들아? 힘줄을 통해서 뼈에 부착되고요. 인체의 운동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운동의 힘은 골격근 수축에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어? 스스로는 이완이 불가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쌍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2두근과 3두근이 있어요. 한쪽 수축 시에 봐봐. 여기가 2두근, 3두야. 그지? 서로 반대되는 거죠. 하나가 수축되면 하나가 뭐가 돼? 이완되는 거야. 이해되니? 서로 반대입니다. 알겠죠? 한쪽이 수축되면 하나는 이완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작용? 얘들아, 그게 무슨 작용? 아니야. 길항작용. 되니? 이 용어들을, 자, 초반에 설명되는 용어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조금 해주세요. 알겠죠? 이거 오래 할 거 아니야, 얘들아. 10분 안에 끝내줄 거야. 알겠지? 자, 용어들을 어느 정도 체크하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 골격근이 어떻게 운동을 만들어내냐? 이겁니다. 되니? 자,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뭐가 나온 거야? 지뢰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지뢰작용에 대한 거.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가 지금 그림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죠. 되니? 자, 골격근은 지뢰 원리로 힘을 전달한다. 자, 지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그림에 나와 있어요. 받침점, 힘점, 작용점입니다. 자, 받침점은 뭐예요? 지금 봤더니 뭐야? 막대기의 고정 지점이죠. 힘점은 말 그대로 힘을 가하는 지점이에요. 작용점은 뭐야? 작용한다. 힘이 전달되는 지점이죠. 되니? 자, 이렇게 세 가지. 받침점, 힘점, 작용점입니다. 이걸 어디에 대응시키면 돼? 인체에 대응시키면 돼. 자, 관절은 어디에 해당하니?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관절은 어디에 해당해? 받침점. 그지? 힘줄의 끝은 어디에 해당해? 힘점. 좋아요. 힘이 전달되는 부위는 뭐야? 작용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 관계에 따라서 지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이 지뢰의 원리를 어디에다가 인체에 적용한 거야. 그러면 각각 원리가 각각 위치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확보를 해 두셔야 돼요. 왼쪽에 빼놔도 되고 눈에 보이게 체크를 해 두셔도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읽는지 알겠니?
자, 3문단입니다. 자, 인체에서의 질의 종류와 작용인데 그거를 1종, 2종, 3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질의 뭐라고요? 힘점, 받침점, 작용점. 이게 1종 질이에요. 그죠? 이게 목과 근육이 턱을 상승시킵니다. 오케이? 자, 2종은 뭐예요? 받침점, 작용점, 힘점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발목을 상승시켜요. 됐어요? 자, 3종 질입니다. 받침점, 힘점, 작용점이에요. 자, 이두근에 의해서 손이 상승합니다. 자, 그러니까 각 질의 구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얘들아? 운동 방식이 달라진다. 이해되니? 자, 4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골격근 수축의 구조적 기반을 이제 근육 원섬유 구조랑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근육 수축은 근육 세포 내의 근육 원섬유에서 발생한대요. 수축은 뭐라고? 어디서? 원섬유에서. 수축은 원섬유에서. 자, 구성 요소가 뭐가 있었어? 액틴 필라멘트가 있어. 가늘어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굵어요. 자, 그래서 명대, 암대, H대가 있는데, 자, 명대는 액틴만 밝게 보여. 자, 암대는 뭐야? 마이오신 포함하고 있어서 어둡게 보여. H대는 뭐야? 마이오신만 존재해. 자, Z선은 뭐래요? 액틴 연결하고, 그죠? Z선에서 Z선 뭐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되니? 자, 지금 4문단에서 뭐 설명해 줬어요? 골격근 수축의 구조적 기반. 뭐야? 원섬유 구조에 대해서 본 거야. 되니? 이 원섬유 구조에서 액틴, 마이오신, 명대, 암대, H대, Z선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파악한 겁니다. 지금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걸 4문단에서 설명해 줬더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되니? 자, 5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근육 수축의 실제 과정인데요. 자, 뭐가 나왔니? 필라멘트 미끄럼 모델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근육 수축의 기본단이 아까 어디였죠? 원섬유 마디예요. 맞아? 자, 칠판에 이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이오신 머리와 에너지가 결합하면은 액틴이 결합합니다. 구름다리 형성이죠. 마이오신 머리가 회전하고 액틴을 끌어당겨요. 구름다리가 분해되고 이게 반복됩니다. 결과는 뭐예요?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지면서 뭐가 일어나? 수축이 일어나요. 이 과정입니다. 되니? 필라멘트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 5문단은 뭘 봤어요? 근육의 수축과 관련된 과정입니다. 어떤 모델? 필라멘트 미끄럼 모델로 살펴봤다. 자, 결합수가 많을수록 힘이 증가한다라는 정보까지 관계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결합이 많으면 힘이 증가한다. 마지막 6문단입니다. 근육 수축 에너지 공급 과정과 그리고 호흡에 대한 얘기가 제시가 됐어요. 에너지는 뭐예요? ATP입니다. 자, 공급 순서를 봤더니요. 저장된 ATP를 사용하고요. 크레아틴 인산에서 ATP를 재생산한대요.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 지방산을 분해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산소가 부족하게 됐을 때 ATP 생산 효율이 감소된대요. 자, 그럼 뭐가? 젖산이 축적되면서 피로가 발생하게 된대요. 자, 운동 후의 과정은요. 자, ATP 크레아틴 인산이 재생성되고요. 젖산을 분해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요? 산소 요구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숨이 가빠져. 그래서 운동 후에 우리는 뭐래? 숨을 몰아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과정이었어요? 6문단 근육 수축 에너지 공급 과정과 호흡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골격근은 질의 원리와 필라멘트 미끄럼 작용을 통해서 수축하고, 그죠? 이 과정은 ATP 에너지 공급과 산소를 통해서 유지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운동의 원리, 지뢰에서 어디로 갔어? 수축 구조. 수축 구조에서 어디로 갔어? 수축 과정.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에너지 공급.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자, 우리는 과정의 흐름에 따라서 읽어줬으면 된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지문이 복잡하다라고 느끼면은 지문의 어떤 흐름들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많은 정보량들을 여러분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문제 풀 땐 다시 돌아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어떤 과정을 보기 위해서 4문단을 설명했는지, 5문단은 어떤 과정인지, 6문단은 어떤 과정인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미리 얘기하지만 지금 표정들이나 봤을 때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예요. 쌤이라고 관심이 있겠니?
없습니다. 애써서 읽었는데 뭐 해주는 거야? 내가 읽은 거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에서 필요한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이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얘들아, 너네가 나중에 다른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 다른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 이 국어적인 요소에 대해서 물어볼 시험은 수능이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몇 년만 하면 돼? 3년만 하면 됩니다. 이거 귀찮죠? 볼 때마다 모든 지문들이 싫을 수도 있어. 근데 읽은 거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세요. 쌤이 바라는 그거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인데요. 자,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자, 11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럼 봐봐.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 그죠? 아니면 본문과 다른 내용.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답을 좁혀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죠? 몇 번이니?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죠. 골격근은 수축작용으로 힘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이완을 할 수가 없어. 스스로 이완이 안 돼. 골격근은 이완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혹시 틀렸다. 손만 좀 들어주시죠. 몇 번 갔어요? 또? 3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3문단에서 팔을 굽힐 때 이두근이 수축하면 쌍을 이루는 삼두근은 이완된다라고 그랬죠. 서로 반대야. 자, 그러니까 팔에 있는 이두근과 삼두근은 쌍을 이뤄서 작동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한쪽이 수축하면 한쪽은 이완된다. 오케이? 쌍을 이룬다. 자, 다음 문항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항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틀렸던 문항이고요. 답은 5번인데요. 자, 빈도수로 본다면 3번과 4번을 구한 빈도도 꽤나 높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기억을 이해한 거. 자, 그럼 기억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운동 후에 숨을 몰아쉬는 현상에 대해서 자,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 아까 6문단 쪽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뭐가 있었어? ATP와 크레아틴 인산이 먼저 사용된다. 언제? 골격근이 수축할 때. 맞아요. 그리고 나서 골격근의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성해서 근육세포에 다시 저장하는데 이때 뭐가 필요해? 산소 공급이 충분해야 돼. 그래서 ATP와 크레아틴 인산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데는 누가 필요해? 산소 공급이 너무 중요해. 그러면 운동 후에 숨을 몰아쉬는 현상은 체내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을 늘렸을 거고. 그지? 그럼 이거를 통해서 크레아틴 인산 생산의 효율이 높아졌겠죠. 산소가 증가했어. 그러면 효율이 증가했어.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3번, 4번만 같이 살펴보고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에서 자, 우리가 아까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성을 해서 골격근 활동이 끝난 다음에 그죠? 자, 근육세포에 다시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 아까 계속 얘기했어.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지 생산 효율이 높아진다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생산된 ATP 양이 많으면은 근육세포에 저장할 ATP, 크레아틴의 인산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많으면? 생산된 ATP 양이 많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숨을 몰아쉬어서 산소의 공급을 늘리는 현상이 생산됐던 ATP 양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관계가 없는 거죠. 이해되니? 자, 4번 보겠습니다. 근육세포에 저장된 ATP, 크레아틴 인산이 소모된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ATP는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해서 생산하고 산소는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하는 데 쓰인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숨을 몰아쉬어서 산소의 공급을 늘리는 현상이 포도당, 지방산의 생산을 유발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되니? 오케이? 자, 산소 공급을 늘리는 것과 포도당, 지방산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힌트는 전부 다 6문단에서 좀 잡아봤다. 넘어갈게요. 자, 13번 문항. 이 그림 나와 있으면 굉장히 쪼는데, 자, 그림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이해가 사실 좀 동반돼야 됩니다. 자, 지금 봤더니요. 자, 명대, 임대, 명대 나와 있고 Z선, 액틴, 마이오신 이렇게 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 H대.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파악을 좀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문단 쪽에서 조금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답은요.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답은 몇 번이니? 4번입니다. 인체에서 뼈와 뼈가 맞닿아서 연결된 곳이 뭐야? 관절이 뭐야? 받침점. 뼈에 힘을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이 뭐야? 힘점. 자, 힘이 미치는 곳이 뭐야? 작용점. 아까 구해봤었죠? 그럼 보기에서 봐봐. 뼈와 뼈가 맞닿아서 연결되는 A가 뭐예요? 여러분 A가 뭐예요? 받침점. 뼈에 힘을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 B가 뭐예요? 자, 힘이 미치는 곳 C를 작용점. 그러면 A에서 C가 어떻게 돼? 받침점, 힘점, 작용점 구조죠. 되니? 자, 그러면 받침점, 힘점, 작용점 구조는 몇 종지래야? 3종지래.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생각보다 명쾌하게. 자, 마지막 질문 가보겠습니다. 1등입니다. 뭐 1등일까? 오답률 1위예요. 자, 대부분 답을 2, 3, 4, 5에서 골랐어요. 1번 고른 친구들은 많지 않고 2, 3, 4, 5에서 골랐고 실제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4문단에서요. 암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구간이에요. 맞니? 자, 5문단에서 봤더니 골격근이 수축할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 그러니까 암대의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할 때 암대의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되니? 답은 그래서 2번. 이해되셨어요? 자, 3, 4, 5번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서 보세요. 명대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어서 밝게 보이는 구간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하면서 양쪽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가까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 그럼 명대의 길이는 줄어들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밝게 보이는 부분도 어때요? 줄어들겠죠. 이해되니? 이 관계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암대 중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구간이 무슨 대라 그랬죠? H대. 자,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양쪽 액틴 필라멘트는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지는 구간이 늘어나고 H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다 관계야. 이해되니? 라스트 5번입니다. Z선은 액틴 필라멘트를 서로 이어주는 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가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안 변한다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자, Z선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서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겠죠. 전부 다 관계 문제.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쌤이 여러분들 확인하라고 자, 여기 안에 이제 필기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OX 문항으로 지문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좀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내일 우리 과제할 거에서 지금 이제 요 과제집 이건 1, 2, 3에 있죠? 1, 2, 3에 분배하고 4, 5에 넣을 거랑 해가지고 그리고 문법까지 해가지고 좀 분배를 좀 해놓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일차부터 5일차까지 할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